안녕하세요. 심파이를 이용한 프로세스랑 연결 구현에 대해 강의를 진행할 조교 윤희찬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심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과 예제 코드에 대한 설명을 진행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실에서는 생산 공정을 시뮬레이션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심 컴포넌트라는 구조를 만들었는데, 원래 심 컴포넌트는 크로스 네트워킹에서 네트워크 시뮬레이션을 위해 개발된 것인데, 저희는 이를 병렬 공정을 포함한 생산 공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심 컴포넌트 구조를 만들었는데, 아래 그림과 같이 파트, 소스, 프로세스, 그리고 싱크, 이렇게 4가지 기본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심 컴포넌트의 구조를 나타낸 그림인데, 각 프로세스랑 싱크에는 그 심파이의 스토어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각 공정 사이에 버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소스는 파트를 만들어서 그 첫 번째 프로세스의 스토어에 파트를 풋을 해주게 되는데, 그리고 이 이후에 프로세스에서는 프로세싱, 서비싱, 그리고 to next process라는 3가지 과정을 거쳐서 작업을 처리한 후에 다음 프로세스의 스토어로 이 해당 파트를 풋해주게 되는데, 여기서 프로세싱은 스토어에서 파트를 꺼내주는 역할을 하고, 그리고 서비싱에서는 실제로 그 파트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는 역할을 하고, 마지막으로 to next process는 파트의 다음 프로세스를 식별을 해서 그 해당 프로세스에 넘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든 프로세스를 거친 파트는 싱크의 스토어로 풋 되게 돼서 싱크에서의 작업을 통해 소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심 컴포넌트를 이용해서 만드는 그 3가지 예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 예제는 싱글 프로세스에 대한 예제입니다. 주어진 정보는 다른 것 같은데 IAT는 4, 그리고 그 각 해당 프로세스의 셋업 타임은 2, 그리고 서비스 타임은 3, 그리고 해당 프로세스의 캐퍼시티는 1이 되겠고,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 타임은 100분만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파트 클래스와 소스 클래스입니다. 파트 클래스는 init 함수를 통해서 파트의 id 그리고 엔터 타임과 같은 본인이 파트에 대해 기록하고 싶은 정보들을 변수로 다음과 같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 클래스를 만들었으면 다음 소스 클래스를 만들어 봐야 될 텐데, 소스 클래스에서는 init 함수에서 env 그리고 모델을 변수로 받아야 하는데, 뒤에 메인 함수 부분에서 예시를 보실 수 있겠지만, 모델 같은 경우는 딕셔너리 형태의 객체로 각 프로세스의 이름을 키값으로 갖고 해당 이름의 프로세스 객체를 밸류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 마찬가지로 프로세스의 name 그리고 IAT와 같은 원하는 정보를 init 함수에서 변수로 추가할 수 있습니다. init 함수의 마지막에는 processing이라는 함수를 이제 env의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세싱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면은, 우선 파트를 계속 반복해서 생산해야 되기 때문에 while true를 먼저 써주고 이 안에서 코드를 짜주면은 파트의 이름을 이렇게 1씩 더해가면서 업데이트를 해주고 해당 파트 객체를 만들어줍니다. 이때 이 파트가 잘 생성된지를 프린트 구분을 통해 확인을 해주고, 또한 이 엔터 타임 같은 경우는 지금 파트가 지금 생성이 됐기 때문에 self.env.now를 찍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파트가 생성이 됐으면은 첫 번째 프로세스로 파트를 넘겨줘야 되니까 to next process라는 함수를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실행을 시켜주게 됩니다. 네, 그리고 IAT만큼 타임아웃을 해주게 되면은 그 IAT만큼의 시간 간격을 갖고 파트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to next process를 살펴보게 되면은 저희가 모델의 키 값이 프로세스 이름이라고 했으니까 모델 프로세스의 그 스토어에 이 파트를 풋을 해주게 되면은 해당 프로세스로 파트가 넘어가 주게 됩니다. 다음은 프로세스 클래스입니다. 소스 클래스와 마찬가지로 그 init 함수에서는 env와 모델을 변수로 받아오게 되고, name, 그리고 셋업 타임, 서비스 타임과 같은 원하는 정보들을 변수로 받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 말씀드릴 것 같이
그 버퍼에 해당하는 스토어를 만들어주게 되고 캐퍼서티만큼의 그 능력을 가진 리소스를 머신으로 만들어줍니다. 이후에 env.process를 통해서 프로세싱 함수를 실행시켜주게 됩니다. 프로세싱 함수는 역시 이제 계속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while true를 걸어주게 되고 이제 머신이 있어야 파트를 꺼내서 작업을 시작할 수 있으니까 머신 그 심파이점 리소스에 해당하는 머신에서 리퀘스트를 해주게 되고 해당하는 리퀘스트를 일들을 해주고 난 후에 파트에서 이제 파트를 그 본인의 self.store에서 꺼내주게 됩니다. 이후에 이 파트를 env.process를 통해서 서비싱 함수를 실행시켜주게 되면은 서비싱 함수는 아래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앞서 설정했던 셋업 타임과 서비스 타임만큼 각각 타임아웃을 해주게 되고 이게 잘 진행이 되는지 프린트문을 통해서 스타트와 피니시를 찍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서비싱이 끝났으면은 다음 프로세스로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to next process 함수를 실행시켜주게 되면은 뭐 지금은 프로세스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음 프로세스는 무조건 싱크가 되기 때문에 모델의 싱크에 있는 스토어에 파트를 풋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작업을 끝내고 다음 프로세스로 파트를 넘겨줬기 때문에 머신을 다시 리소스 풀 안에 넣어주도록 머신.릴리즈를 다음과 같이 실행을 시켜주게 되면은 머신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싱크 클래스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init 함수에서 마찬가지로 env와 모델을 받아오게 되고 뭐 name과 같은 name 그리고 파트 카운트와 같은 원하는 정보들을 추가할 수 있는데 파트 카운트는 여기서 싱크에서 파트가 몇 개 생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우선 0으로 설정해서 각 파트가 싱크에 들어올 때마다 1씩 더해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버퍼에 해당하는 심파이.store를 만들어주게 되고 프로세싱 함수를 실행시켜주게 되는데 프로세싱 함수는 프로세스와 비슷하게 while true문 안에 파트를 스토어에서 꺼내주게 되고 해당 파트가 언제 끝났는지 프린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준 이후에 파트가 완전히 끝난 거니까 파트 카운트에 1을 더해줘서 싱크에서 파트가 완전히 생성이 됐음을 완전히 작업이 끝났음을 체크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트, 소스, 프로세스, 싱크 이렇게 4가지 클래스를 다 작성을 해봤는데요. 이 이후에 이제 메인 함수를 통해서 직접 실제 모델링을 진행을 해주게 됩니다. 파이썬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를 이렇게 코드를 할 수 있는데 IAT는 문제에서 봤듯이 4, 셋업 타임은 2, 서비스 타임은 3, 캐퍼시티는 1 이렇게 변수를 선언을 해주게 되고 환경 심파이.environment를 env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델의 딕셔너리 형태라고 했기 때문에 모델의 빈 딕셔너리 형태로 선언을 해주게 되고 각각의 이제 소스, 프로세스, 싱크를 하나씩 만들어주게 될 건데 모델의 소스의 이름, 그냥 지금 여기서 소스라고 하겠습니다. 소스 안에 소스 객체를 다음과 같이 선언을 해주게 되고 그리고 모델 안에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줄 건데 프로세스 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름을 프로세스라고 하고 이 안에 프로세스 객체를 다음과 같이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어서 넣어주게 되고 마지막으로 싱크 역시 마찬가지로 싱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델 안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모든 준비가 마쳐진 거니까 env.run을 통해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실행을 해보면은 근데 여기 저희가 시뮬레이션 타임을 100분이라고 했으니까 until을 100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파트 카운트를 통해서 몇 개의 제품이 생산이 됐는지를 확인을 해보기로 했으니까 프린트문을 통해서 이 해당 프로세스의 스루풋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드를 실행해 보면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각각이 언제 셋업을 시작해서 언제 서비스를 시작하고 언제 끝나는지 그리고
파트가 언제 생성이 됐는지. 뭐 파트만 한번 살펴보면은 22번 파트가 84분에 생성이 되고 23번 파트가 88분에 생성이 됐으니까 4분의 간격을 가지고 4분의 IAT를 가지고 잘 생성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각각 셋업하고 서비스 타임을 살펴보시면 잘 구현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셋업하고 서비스 합치면 5분인데 그 시뮬레이션 타임을 100으로 했는데 20개 생산돼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지금 19개라고 찍혀 있는 거를 봤을 때 마지막 한 개가 안 찍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이제 저희가 시뮬레이션 타임을 100분으로 했으니까 100분에 딱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게 처리가 안 돼가지고 100분에 발생하는 이벤트는 생략이 된 상태라서 19개 제품만 생산이 됐다고 지금 보시면은 20번째 파트의 경우에는 서비스를 시작하고 나서 끝나거나 안 찍혀 있음을 볼 수 있으니까 총 19개 생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멀티 프로세스에 대한 예제를 볼 건데 프로세스 뭐 너무 많이 하면은 복잡하니까 우선 프로세스 2개로 예제를 설명을 드리면은 앞선 예제와 같이 뭐 IAT는 4, 셋업은 2, 서비스 타임은 3, 프로세스 캐퍼시티는 1로 설정을 할 건데 같은 프로세스가 2개가 이렇게 일렬로 연결이 돼 있어서 파트가 총 2개 프로세스를 거치는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모든 정보가 다 비슷하니까 앞선 코드를 뭐 거의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 그래서 약간의 수정만 진행이 되고 그거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파트에 스텝이라는 것과 프로세스 리스트라는 게 추가가 됐음을 보실 수 있는데 프로세스 리스트는 해당 파트가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순서대로 나타낸 리스트 형태가 되겠는데 지금 해당 예제에서는 프로세스 2개를 거치니까 프로세스 1, 프로세스 2, 그리고 싱크 이렇게 순서대로 프로세스를 지나라 라고 구현이 된 거고 이 스텝이 말하는 게 뭐냐면은 해당 파트가 몇 번째 단계의 프로세스에 있는지를 나타내 주는 건데 지금은 0이지만 각각의 프로세스를 거치면서 일찍 더해지면서 다음 프로세스로 진행이 된 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물론 여기서는 지금 파트 안에 직접 하드코딩을 통해서 프로세스 1, 2, 싱크라고 저장을 해놨지만 지금 간단한 문제니까 모든 파트가 같은 프로세스를 지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실제로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 각각의 파트가 어떤 프로세스를 지날지를 모를 수도 있고 각각의 파트가 되게 다양한 프로세스를 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파트 내부에 선언해 주는 게 아니라 소스에서 각각의 파트가 어떤 프로세스를 지날지 뭐 랜덤하게 생성을 하거나 정해진 순서대로 생성을 하거나 해서 각각의 파트가 각기 다른 프로세스를 지나게끔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소스에서는 뭐 이닛 함수 같고 프로세싱 함수 같고 한데 지금 저희가 이제 다음 프로세스로 넘겨주는 데서 어떤 프로세스로 갈지 모르는 상태니까 여기서 보시면은 직접 파트에서 파트.프로세스 리스트에서 지금 파트.스텝 프로세스 리스트에서 지금 파트의 스텝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이름을 가져와서 그 프로세스 이름에 해당하는 모델의 스토어에 이제 파트를 풋을 해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 프로세스로 이제 풋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 프로세스를 이제 풋을 하게 되면은 어떤 프로세스 클래스로 오게 될 텐데 프로세스 클래스는 소스와 마찬가지로 나머지는 하나도 바뀐 게 없고 여기 to next 프로세스 부분만 바뀌게 됩니다. 이제 프로세스 하나가 또 프로세싱 서비스ing 과정을 거치면서 끝났기 때문에 파트의 스텝이 1만큼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음 프로세스 리스트에서 파트.스텝을 하게 되면은 다음 프로세스의 이름을 가져오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다음 프로세스의 스토어로 넘겨줄 때 이렇게 self.model의 파트.프로세스 리스트에 파트.스텝 번째에 해당하는 프로세스 이름을 가져와서 그 해당 프로세스 객체의
스토어에 이제 파트를 풋해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음 프로세스로 이제 파트는 넘겨주는 게 됐고, 이제 파트를 넘겨줬으면은 머신을 다시 되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 머신.릴리즈를 릴리즈를 해주게 됩니다. 뭐 싱크 같은 경우는 다음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뭐 달라지는 부분이 전혀 없어서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메인 함수를 보시면은 이렇게 뭐 IAT 이런 거 설정하는 건 다 똑같고, 이제 프로세스가 두 개가 된 거밖에 없으니까 모델에 프로세스를 두 개로 추가를 해줘야겠죠. 아까는 단순히 그냥 프로세스로 했었는데 이번엔 두 개니까 프로세스 1이라는 이름의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2라는 이름의 프로세스 두 개를 모델 안에 따로따로 넣어주게 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아까는 모델의 키값이 3개였는데 이제 프로세스가 2개 되면서 4개가 됐습니다. 이렇게 모델링을 다 마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100분만큼 env.run을 해주게 될 건데, 프린트문은 여기서 좀 캡처가 잘못된 것 같은데, 스루풋을 마찬가지로 프린트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보시면은 앞서와 마찬가지로 created 같은 경우는 그대로 4분 간격으로 생성이 되지만 이제 프로세스 1하고 2가 동시에 작업을, 프로세스 2에서는 17 먼저 만들어졌으니까 먼저 프로세스 2에 가 있고, 그 다음 파트인 18 같은 경우는 프로세스 1에서 동시에 이제 작업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이 이제 아까는 19였는데 18로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뭐 당연히 앞선 결과와 다르게 프로세스가 하나가 추가됐으니까 작업 중인 그 파트가 하나가 더 추가됨에 따라서 그 스루풋은 1만큼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는 예제 1과 예제 2에서는 원하는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 프린트문을 계속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실행시킬 때마다 프린트문을 분석을 하는 것은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프린트문을 이용해서 추출하는 게 아니라 모니터 클래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기록하는 것을 이제 예제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심 컴포넌트 구조에서는 파트, 소스, 프로세스, 그리고 싱크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모니터라는 클래스가 하나가 추가가 되게 됩니다. 모니터 함수는 다음과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init 함수에서는 우리가 정보를 이제 기록을 했으면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저장할지 파일 패스에 대한 변수를 받아오게 되고, 이 이후에 저희가 이제 원하는 정보들을 각각에 대해서 빈 리스트로 만들어줍니다. 지금 해당 예제에서는 타임, 언제 일어났는지와 어떤 파트가 이벤트에 사용이 됐고 어떤 프로세스에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리소스를 사용했는지, 이렇게 5가지 정보에 대해서 이벤트 로그를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init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빈 리스트를 만들어줬으면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면서 리코드 이 함수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를 받아와서 이 빈 리스트 안에 각각을 어펜드를 해줘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각각을 시뮬레이션을 쭉 진행을 하면서 정보들을 리스트 안에 꽉꽉 어펜드를 해서 꽉 채워넣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이 종료가 되면은 그 해당 정보가 리스트에 쭉 기록이 되어 있을 텐데, 이제 시뮬레이션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은 save event tracer라는 함수를 통해서 해당 리스트들을 이제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 컬럼은 저희가 이름을 설정을 해서 타임, 파트, 프로세스, 이벤트, 리소스 이렇게 5가지 컬럼을 갖는 이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게 되고, 이 데이터 프레임을 이용해서 저희가 앞서 받아온 변수인 파일 패스에 해당하는 경로에 CSV 형태로 이제 로그를 저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이렇게 모니터 클래스를 만들었으면은 이 모니터 클래스의 리코드를 시뮬레이션 코드 각각의 파트, 소스, 프로세스, 싱크 안에 심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 모니터 클래스를 이용해 만든 객체를 이 소스 클래스 안에 변수로 받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받아온 모니터 객체를 각각의 우리가 기록하고 싶은 타이밍에 self.monitor.record를 통해서 뭐 타임, 파트, 프로세스, 이벤트 이렇게 내가 원하는 정보를 찍어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모니터에 있는 리코드 함수가 실행이 되면서 각각의 타임, 파트, 프로세스, 이벤트에 해당하는 리스트에 각각이 어펜드 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제가 그 리코드 함수에서 기본값이 논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지금 리소스가 사용되지 않았으니까 리소스는 안 들어갔잖아요. 리소스는 자동으로 논이라는 값이 리스트 안에 어펜드 되게 되면서 빈 값으로 이제 저장이 되게 되는 겁니다. 프로세스 클래스도 마찬가지로 소스와 마찬가지로 모니터 객체를 변수로 이제 받아와서 다음과 같이 monitor.record를 통해서 각각의 정보를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살짝 달라진 게 있는데 리소스에 대한 정보도 지금 저희가 기록을 하기로 했으니까 이 리소스가 어떤 걸로 썼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simpy.resource를 이용해서 머신을 구현을 하게 되면은 이 리소스에 해당하는 정보를 받아오는 게 쉽지 않아서 저희는 스토어를 이용해서 다시 머신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simpy.resource 대신에 스토어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캐파시티만큼의 이제 용량을 갖는 스토어를 만들어주게 되고 이 안에다가 리소스, 우리가 원하는 리소스의 이름을 스트링 형태로든 뭐든 채워넣게 됩니다. 머신 안에. 이 스토어 안에 채워넣고 이제 이거를 여기 보시면은 머신은 build self.machine.get 이걸 통해서 저희가 채워넣었던 머신을 꺼내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꺼냈으니까 마지막에 작업이 다 끝나고 아까 릴리즈 했던 부분 대신에 이제 이 스토어 안에 다시 머신을 집어넣어주는 이런 형태로 이제 리소스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스토어를 통해서 머신을 구현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싱크에서도 모니터 객체를 받아와서 리코드를 해주게 됩니다. 메인 함수에서도 지금 파일 패스를 eventlog.csv 여기 경로를 지정하셔도 되는데 경로를 지정을 안 하시면은 그냥 프로젝트의 가장 바깥쪽에 폴더에 저장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모니터 클래스를 만들어주고 각각의 클래스들의 이제 모니터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env.run을 한 이후에 monitor.save event tracer를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저장한 데이터 프레임 형태의 정보를 CSV 파일로 eventlog.csv라는 파일로 추출을 해주게 됩니다. 네, 코드를 실행을 시켜보시면은 프로젝트 폴더의 가장 바깥쪽에 다음과 같이 eventlog.csv라는 파일이 생성이 되어 있을 텐데 이거를 열어보시면은 이 그림과 같은 형태일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과 같이 time, part, process, event, resource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얻어내고 싶었던 정보들에 대한 이벤트들이 쭉 찍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 로그를 이용해서 여러 가지 KPI들을 산출을 해낼 수 있겠죠. 그래서 WIP, throughput, cycle time 이런 것들을 이 이벤트 로그를 어떻게 잘 후처리 함수를 적용을 하면은 여러 가지 KPI들을 산출도 할 수 있고 비교를 해볼 수도 있어서 이렇게 시뮬레이션의 결과를 로그 형태로 관리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심 컴포넌트 구조를 통해서 프로세스 간의 연결을 구현하는 법에 대한 예제를 알아보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